전직 그 청와대 경호처 직원 송모 씨는 지금 공수처를 가서 소환 조사를 받아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꾸 겉돌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이거 뭐 송모 씨 지금 불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글쎄요, 어째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그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7월 4일 날 공익 제보가 있고 예. 그 다음 주쯤에 이종호 진술 내지는 휴대폰 뭐 확보라든지 압수수색. 예. 뭐 이런 걸 기대했고 실제로 김 변호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정도 다 해드렸으면 1일 날 일단 녹취록을 먼저 다 넘기고 그 수사관하고 통화 다 하고 예. 그 다음에 4일 날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다 해드렸으면 바로 이건 시간이 생명이니까 바로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니까 예. 무슨 녹취록이 들어가는지 몰랐을 때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어. 내가 보기엔. 골든타임은 이미 놓친 상태.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어떡하냐 그냥 이거 그 진짜. 뭐 검사가 이종호 변호사다. 이거 언론에 다 나가고 이미 뭐 나갈 만한 녹취록 딴 데서 다 돼 있고 공수처가 맨 나중에 움직였어요. 퍼스트 액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시점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 수사가 뭐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에 관한 수사면 그 이종호 씨 녹취록을 가지고 송호종 씨를 조사하는 것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수사는 지금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부부에 관한 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종호 씨를 딱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그 녹취록에 나온 다른 이종호 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수사를 계속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로 있지 않습니까? 변죽을 울린다고 하지 그 않습니까? 변죽을 울리네 진짜. 열심히 울리는 거예요. 그냥 네. 뭐 합니까? 진행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진짜 해도 이미 너무하네. 공익 제보가 할 때 저쪽은 대비가 돼 있었다고 공수처는 이런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가지고 어떤 역으로 이미 수사 방해가 들어오고 있었고 예. 공익 제보 할 때는 수사관들을 엄청나게 압력을 넣어서 예. 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끔 다 만들어 놓고 이 물기를 만들어 놓고 공익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공익 제보자는 들어간 거야 공수처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로 간 것 자체가 불행해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정권에서 뭐 어디로 갔어도 불행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 까고 어차피 나올 거. 지금 공수처를 우리는 안 믿고 이미 제보자는 다 언론에 까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지 공수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게 결국은 말이 안 돼 버린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될 줄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이제 가고 보니까 낭패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청문회 나오고 녹취록 까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지금은 사방이 지뢰밭이야. 인권이 썩었지, 권익이 썩었지, 공수처마저. 이렇게 어떡하지 이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예. 이자들이 제가 보니까는 조금 우리가 정권을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싶은 게 공수처에도 이런 식으로 손을 써놓을 수 있었다는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최혜병 수사를 해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번 공익 제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공수처의 그동안 해왔던 최혜병 수사, 외압 수사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도 지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나도 같이 한 걸음님이 공수처장 탄핵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가능하죠. 탄핵은 가능하는데.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예. 야, 근데 이게 공수처장이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오염이 됐으면 이거는 뭐 밑에서부터 그렇게 기둥뿌리가 썩었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렇죠. 검찰 정권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고 검찰에서 굴렀던 사람들이 대개 요직에 다 있고 검찰을 어떻게 하면은 장악할 수 있고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겪어본 사람들이고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공수처를 보면은 공수처 장악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죠. 검찰 조직 장악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 손 안 대고 코풀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공수처를 딱 봤을 때 이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딱 봤을 때 바로 무슨 생각부터 하겠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없앨 수도 있겠지만 없애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자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뭐 법도 바꿔야 되는데 의석수가 적고 뭐 등등등등 상당한 정치적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없애지는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장악해야 된다. 벌써 이렇게 가르마를 탔을 거라고요. 좀 가르마는 좀 이상하네. 이런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들에서 막 파생된 어떠한 것들이 의해서 사실은 어느 시점에는 공수처도 그 당시에 뭐 공수처장이 없어가지고 누가 대행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장악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상병 사건을 맡았던 이 4부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요 공수처 검사들이 똑같은 친윤 뭐 검사들이라고 해도 나름의 농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농도 100%의 친윤 검사도 있겠지만 한 50% 되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그나마 4부가 좀 덜하지 않아? 이랬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주변 사람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직이 장악됐으면은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그렇지. 검찰에서 다 겪었잖아요. 이미. 마찬가지죠. 공수처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수처 인사가 있었더라고. 그래서 차성현 검사인가요? 그 사부에서 최혜병 수사했던 검사. 차정은 예. 아. 예. 거기가 자리를 옮겼더라고. 수사기획관으로. 예. 그래서 이 수사에 개입을 못해요 이제. 수사기획관 그 사람이 차 검사가 열심히 했었는데 그 양반이 승진해서 수사기획관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꼬여버린 거지. 그 검사로.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불과 우리가 6월까지 알던 그 공수처 사부가 아니에요. 예. 부장검사는 그대로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미 사부 내에서도 이질적인 그 멤버들이 그렇죠. 해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굉장히 저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와 그 담배를 피면서 그 공수처의 수사관들이 일부러 그렇게 운을 띄웠던 거잖아요. 알려줬죠. 우리가 사실 외압을 받고 있다. 내부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도 본인들도 이제 이게 산으로 가겠구나 이러려면 어떻게든 밖으로 알려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수사관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이게 참 왜 검사들은 이러지? 아니 그런데 이제 공수처 출범 1기 검사가 전원 다 나갔습니다. 그게 최근입니다. 완전히 이제 다 인사가 바뀌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이에 변화된 내용들 우리가 조금 조금 더 면밀하게 이걸 갖다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정권이 꼼꼼했다? 굉장히 꼼꼼했다? 아니 꼼꼼했다보다도 저 공수처가 맨날 선거 우리 지게 만든 저 당사자 아니냐. 처음부터 이렇게 봤고 그 공수처 정치질하고 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실제 워딩입니다. 선거 때 워딩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선거가 끝나고 시작된 거예요. 이 물갈이가.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6월 달에 바뀌어 있었던 거라고. 장악할 때하고 똑같네. 그리고 꼼꼼함이라는 게 사실 KBS 장악 과정은 꼼꼼하지는 않았는데 꼼꼼함은 아니고 우격다짐인데 KBS는 꼼꼼하게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한두 방 치면 돼. 아니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렇긴 한데 과거 정권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꼼꼼했어요. 과거 정권 이명박 때는 지금보다는 꼼꼼하게 장악을 했는데 KBS는 지금 뭐 우격다짐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는 꼼꼼하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정권의 핵심들이 아는 분야지 않습니까? 이 분야가. 사람들을 알지 또. 그 공수처, 뭐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수처 이거는 아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 꼼꼼하게 하는 거죠.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당분간 그 공수처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던 수사 성과를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걸로 꽤 많이 흐름을 좋게 만들었는데 그랬죠. 이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실은 김종대 원톱으로 가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아니 글쎄 김종대 원톱은 늘 그 전에도 원톱이었어. 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그 디테일한 데서 악마가 있다고. 그 임성근의 어떤 그 어리버리한 거 거기서 나오는 실수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뉴스로는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의혹의 어떤 그 파일을 키워야 돼. 근데 이 전략은 난 오히려 지금 저기 그 정부 여당 쪽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요전에는 그냥 저기 그 라면에 단무지 하나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이 반찬이 많아져 가지고 완전히 한정식이 됐어. 저 뭐 삼부도 나와 거기에다가 또 뭐 또 멋쟁 해병 나와서 해병대 그거만 나와. 거기에다가 뭐 이제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의 또 연결고리 또 검찰의 뭐 무슨 호화 특혜 조사 뭐 해가지고 보니까 온 세상이 그냥 다 저기 의혹으로 그냥 쫙 깔려가지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이제 게릴라식으로 바뀌어요. 게릴라식으로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근데 이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여당이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전 감당 못한다고 봐요. 아이 골프 3부라고 우기는 놈들인데. 근데 이거- 이게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항상 네.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사실은 이 정도 나왔으면 예년 이전 정권 같은 건 다 나온 거예요 이미. 그거 거의 다 그렇지. 나왔지. 이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거의 다 나왔지. 이미 다 나온 거고. 대통령 담화 한번 해야지 이미. 그렇죠. 뭐 예. 담화를 하고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예.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이걸 엄정하게 한다 그러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 상황 같으면은 여사님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까지도 내가 감당하고 가겠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받는 것까지도 감당하고 가겠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예. 언론은 뭐라고 쓰냐면 이거 이종호 게이트라고 벌써 씁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으시겠지만 일단은 이종호 게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막 다 움직이고 난리가 나는 게 예전 정권의 풍경이에요. 근데 이 정권은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골프 3부 이거를 이종호 씨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그거를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골프 3부를 얘기하다가 임성근 씨한테 임성근 사단장한테 골프 3부 맞습니까? 그랬는데 해병대 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민망해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까지 대응 안 하고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하는 정권도 처음 본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어가지고 답답해요 정말. 근데 뭐 확실하게 끝낼 뭔가 한 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의 파이만 계속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버거워하는 지경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실증이 나고 지겹다 이놈의 정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 이 정도 나왔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